안녕하세요, 대중식당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탕수육인데요. 제가 올해로 중국 요리 경력 딱 30년인데요. 지금까지 제 손을 거쳐서 팔려나간 탕수육이 하루에 최소 20개만 잡아도 한 달이면 600개고 20만 개가 넘는 양이더라고요. 돼지가 도대체 몇 마리입니까? 제가 종교는 없지만 지금껏 저한테 돈을 벌어준 이 돼지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기도라도 한번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감자 전분에 물을 부어 놓을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을 부어 놓고 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적게 되면은 수분 흡수는 빨리 되겠지만 가라앉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손실이 많이 생기죠. 다른 일을 하는 동안 충분히 물을 먹고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250g 뒷다리살로 준비했습니다. 기름이 껴 있는 부분은 튀기게 되면 질겨지니 발라내야 됩니다. 칼질을 할 때 소고기 같은 경우는 결대로 썰게 되면 튀겼을 때 질겨지게 되는데 이 돼지고기 는 오히려 결 반대로 칼질을 해서 녹여 놓으면 쭉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어떻게 칼질을 해도 질기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결 따라서 칼질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랑 크게 변동이 없이 튀길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먹기 좋게 한 5cm 정도 사이즈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요거는 찬물에 담궈서 핏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야채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요. 양도 조금만 쓰시면 됩니다. 야채가 너무 많게 되면 소스가 오히려 탁해지고 맛도 희석이 됩니다. 녹아있는 고기는 한 10분 정도만 해도 핏물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감자 전분도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다 깔아앉아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다가 조금 쬐금 부추, 고기가 싱싱하고 핏물이 잘 빠져 있으면은 사실 여기다 별거 안 넣어도 냄새는 전혀 안 납니다. 그리고 전분은 그대로 물을 버리면은 이제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죠. 자, 요거를 숟가락으로 떼가지고 넣을 때 이렇게 잘 부스러지게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묻혀주면 되는데 잘 안 묻을 때는 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 살짝 찍어서 한번 요 정도만 넣어주시면은 또 훨씬 부드럽게 잘 비벼집니다. 튀김 반죽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100% 전분만 가지고 하는 업장도 많고 또 이 방법이 집에서 하기에 최고 바삭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튀김 반죽이 다 됐으니까 이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먼저 하나를 이렇게 넣어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떠오를 정도면은 온도가 딱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넣을 때 밑으로 흘러있는 전분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한번 쥐어주시고 서로 안 들러붙게 골고루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골고루 떼느라는 이유가 이렇게 잘 안 들러붙습니다. 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건져서 한 번씩 톡톡톡 쳐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안에 머금고 있는 수분을 최대한 빼내고 그 사이에 이제 공기가 차면은 그게 곧 바삭한 맛이 되는 겁니다. 튀김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온도가 세다 싶으면은 불을 좀 낮추거나 끄다가 또 좀 낮다 싶으면 다시 조금 더 올려주고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튀겼을 때 한번 건졌다가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 주시고요. 잠시 빼놨다가 기름 온도가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한 10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을 튀겨줘야 안에 있는 수분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서 더 바삭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두고요. 불은 한 약불 정도로 맞춰놓고 이게 튀김이 될 동안에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소스를 만들 때 이렇게 기름을 좀 쓸 겁니다. 기름을 써서 소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쉽게 누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생강을 먼저 넣을게요. 그 다음에 바로 간장. 간장이 한번 끓으면 바로 물.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고요. 레몬만 먼저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끓었을 때 마지막으로 식초가 들어갑니다. 식초를 먼저 넣고 조금 오래 끓이게 되면은 금방 신맛이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식초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끓어올랐을 때 야채를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전분을 먼저 풀 거예요. 소스를 만들 때 전분을 너무 많이 넣어서 풀죽같이 만들어 놓는 게 최악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적다 싶게 이렇게 먼저 넣고 모자란다 싶으면 다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흐를 정도. 소스가 식으면 또 걸쭉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조금 진 듯한 게 맞습니다. 이 정도로.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과일 야채들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저어주고 바로 끕니다. 초불로 5분을 튀기고 잠깐 건졌다가 다시 넣고 한 3, 4분 정도. 그 정도 튀겨주시면은 지금 이 상태로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동안 저한테 이 돈을 주고 소스를 배워 가신 분들이 좀 진작에 하지 그랬냐고 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마 크게 박수 받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탕수육을 만들 때 어떤 부위가 가장 적합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뒷다리를 통째로 가지고 오면은 부위별로 발라서 살코기는 탕수육과 유슬고기로 쓰고 지방이 있는 부분은 잘라서 짜장고기로 쓰고, 근데 요즘은 납품업체에서 전부 기계에 잘라서 오기 때문에 뒷다리를 쓰다 보면 뒷다리는 특성상 근육의 결이 많아서 기계로 쓸게 되면 부스러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기 크기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큰 프레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이유로 요즘은 97% 정도가 살코기로만 되어 있는 등심을 가장 많이 씁니다. 물론 가격은 등심이 좀 더 비쌉니다. 저처럼 집에서 직접 칼질을 하실 거면은 살코기라면 어떤 부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다리든 뒷다리든. 대중이 크기 위해서는 대중의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